공포의 투매라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사이드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라는 단어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2011년 그 미국 경제가 더블 디입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 그리고 또 유럽계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 증시가 이제 급락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2011년 8월 초부터 큰 폭의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시가 갑자기 폭락을 하니까 혼란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투매에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2011년 8월 9일 날에 2172포인트에서 시작했던 코스닥 지수가 장중한 때 1680선까지 무려 23%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자 결국 그 서킷 브레이커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주식 매매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하고 사이드카가 무엇이기 때문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발동되는 걸까? 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나에 대해서 간략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주가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주가가 얼마인지를 계략적으로 산출해 볼 때는 기업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성장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재무구조가 어떤지, 자금 조달의 여건은 어떤지, 또 전체적인 실물 경제 상황은 어떤지, 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동향이 어떤지 등 기업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사의 주가는 어떻게 결정될까? 해운사의 주가는 운임이나 유가, 그리고 세계의 무역량이나 또 경쟁국의 해운업 동향,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자본 구조나 부채 구조,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주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꼭 그 기업의 기초적인 경제 여건, 펀더멘털이라고 불리우는 기업의 어떤 기본 역량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해서 며칠 동안 30% 이상 변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펀더멘털적인 요인들이 그렇게 큰 폭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혹시 주가가 펀더멘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사실 주가가 배당에 의해서 결정을 많이 받는데 미래에 받게 될 배당의 크기는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금이라든가 채권처럼 받을 돈이 확실히 정해진 경우하고 달리 적정한 주가를 계산해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투자자의 심리적 요인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그 투기 자금이 시장에 가세하기도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는 주식시장의 안전판이라는 건데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익을 볼 때보다 손실을 볼 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익을 볼 때 얻는 그 이익 크기보다는 손실을 볼 때 본인이 받는 상실감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급격히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87년 10월 19일 뉴욕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대폭락합니다. 우리가 그걸 블랙 먼데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버렸죠. 또 2010년 5월 6일 오후에 보면 다우지수가 단 10분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내려간 급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플래시 크래시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당시 주가 폭락도 따지고 보면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과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을 버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주식을 파는 손절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식을 사려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해서 관망하는 자세, 즉 살려다가도 멈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팔려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살려는 사람은 줄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 폭락하니까 시장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서킷 브레이크하고 사이드카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냉정을 되찾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뭐냐? 서킷 브레이커는 매매를 중단시키는 제도예요. 그 조건은 종합주가지수, 즉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1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그러니까 10% 떨어졌는데 잠깐 떨어졌다 바로 몇 초 후에 회복되면 괜찮은데 그 떨어진 상황이 1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주식과 관련된 매매를 20분간 전면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냥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서킷 브레이커라는 단어 자체는 가전제품에서 전기 회로가 과열되었을 때 회로를 차단해주는 전기 안전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도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매매를 중단을 시켜서 더 큰 폭락을 막고 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거죠. 근데 서킷 브레이커는 어디까지나 이게 긴급조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그것도 그 하루에 장이 끝나는 마감 시간 20분 이전으로 제한하여 지나치게 빈번히 발동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이제 끝나기 1분 전인데 이때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사이드카라는 거는 이 주식시장이 아니라 주식 선물시장, 선물시장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입니다. 역시 그 매매를 중단시키는데 그냥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키는 장치입니다. 주식 선물시장이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특별히 정해진 시점에 주식을 현재 우리가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시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거래하기로 지금 약정하는 그런 건데요.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사전에 컴퓨터에 대량으로 어떤 주식을 얼마에 거래한다는 것을 미리 입력시켜 놓은 대량 거래 방식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시점에 산다는 주문 또는 판다는 주문이 일방적으로 많은 경우에 주식 선물 가격이 급변할 수가 있는 거죠. 사이드카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코스피 선물과 코스닥 선물 가격이 전날에 비해서 각각 5%, 6% 이상 급변하는 상태가 1분 정도 지속될 경우에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킨다는 게 아까 서킷 브레이커랑 좀 다르죠. 원래 그 주식 선물 시장에서 선물하고 현물을 연계하는 거래는 두 시장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거래 시점이 좀 차이가 나죠. 거래 시점이 차이로 인해서 선물하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현물 시장 사이에는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가격 차이를 없애려는 차익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 현물 시장의 주가 변동성을 또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가격이 급변하면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대량 매매를 중지를 시켜서 선물 시장, 나아가서 전체 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서킷 브레이커하고 사이드카는 언제 등장을 했을까? 서킷 브레이커하고 사이드카는 미국에서 1987년 10월 19일 하루 동안 주가가 22% 대폭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처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 이 서킷 브레이커는 1989년 10월 뉴욕 증시의 폭락을 막아내면서 그 효과를 인정받게 됐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이제 도입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제 과거에 개별 종목의 주가의 일일 가격 제한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1998년에 일일 가격 제한폭을 12%에서 12%로 확대를 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이제 과하게 이제 커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1998년에 먼저 코스피에서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2001년에는 코스닥에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사이드카 제도는 프로그램 매매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1998년부터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사이드카라든가 혹은 가격 제한폭과 같은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조치들이 주가의 과도한 급등락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뭐 얼핏 생각하면 완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잘 관리하면서 본인 책임으로 안정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